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무지해반증의 재발을 막는 수술인 라피드 수술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지해반증에 대해서 이제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이거 수술해도 재발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실제로 무지해반증을 수술을 하면 재발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왜 재발이 되냐 이거죠. 그 중요한 무지해반증의 수술 후 재발의 주된 이유는 발등 쪽 관절이 유연하신 분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지해반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발가락 관절에서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 발가락 관절을 수술을 해 놓잖아요. 그래서 얘를 일자로 똑바로 만들어 놔도 여기 있는 이 발등 쪽 관절이 또 유연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발가락은 자연히 이렇게 다시 또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절을 교정을 해놨더니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모식도에서 보시면 무지해반증은 주로 이 발가락 관절에서 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춰놨죠. 그래서 다시 또 똑바로 맞춰놨더니 이번에는 여기서 이 발등 쪽 관절에서 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해반증 수술의 재발의 이유는 수술 부위 맞춰놓은 발가락 쪽 관절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발등 쪽에 있는 관절에서 다시 한번 벌어지기 때문에 무지해반증이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발등 쪽 관절에서 벌어지는 건 어떤 환자가 잘 벌어지겠어요? 그쪽 관절이 유연한 환자가 잘 벌어지겠죠.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또 그쪽 관절이 유연하냐? 바로 평발이 있는 환자들이 그쪽 관절이 유연합니다. 그래서 평발이 있으면서 무지해반증이 있다. 그러면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거를 경고를 하고 특히 그 부분이 많이 유연한 분들한테는 환자분한테 그 발등 쪽 관절을 굳혀놓고 나서 발가락 관절을 수술을 하자.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발등 쪽 관절을 굳히는 수술을 저희가 라피두스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해도 교정이 잘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발가락 관절에서 변형이 돼서 되는 게 무지해반증인데 발등 쪽 관절을 굳힌다고 해서 이게 교정이 잘 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는 무지해반증과 평발이 동반된 30대 남성이어서 발등 쪽 관절이 유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 환자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나는 그거를 막는 라피드 수술식, 그 위에를 굳히는 수술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 튀어나온 부분이 많이 아프다고 그랬고, 조각 검사를 보면 아치가 거의 다 닿는 평발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등 쪽에 이 부위가 아니라 발등 쪽에 이제 주된 상처가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라피두스 수술을 해도 수술 전보다는 수술 후에 여기 튀어나온 부위가 많이 들어가 있고, 환자가 재발이 안 됐고 환자의 불편감이 없는 수술 후 1년째에도 재발 없이 무지해반증이 잘 성공적으로 교정이 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먼저 평발이 동반된 무지해반증 환자, 뭘 불편해했는지 말씀드릴게요. 환자는 30대 남성이었고 평발의 증상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지해반증 때문에 요 튀어나온 부위만 아팠지 발바닥이 아프거나 뒤꿈치가 아프거나 발목이 아픈 이런 평발의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무지해반증 튀어나온 부위만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운동화 신어도 불편하고 신발 고르기도 힘들어서 수술을 좀 받아야겠다. 그리고 나는 직장에서 구두를 신는데 구두를 신지를 못한다. 이게 아파서. 이제 그래서 나는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환자의 발의 외견을 봤더니 딱 무지해반증이 있어요. 튀어나온 부위고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으로 휘어진 전형적인 무지해반증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 발등 쪽 관절이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옆에 사진, 환자가 평발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역시나 이렇게 아래쪽으로 아치가 무너진 평발의 모습을 보였고, 조각검사상에서도 아치가 거의 없이 안쪽에 다 땅에 닿는 평발의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무지해반증과 동반된 평발이죠. 근데 평발 증상은 없어요. 그러면 평발을 전체적으로 교정하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무지해반증만 딱 교정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무지해반증을 수술하려고 봤더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평발이 있으면 재발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환자한테 이건 재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 발등 쪽에 있는 관절을 붙이는 라피드스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발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환자가 오케이 해서 라피드스 수술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라피두스 수술은 뭐냐 이거죠. 무지해반증에서 라피두스 수술이라는 거는 재발의 원인이 되는 발등 쪽 관절을 굳히는 수술입니다. 이 관절을 굳힐 때에도 무지해반증을 좀 더 교정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굳히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휘어지는 부분은 이 발가락 관절인데 이 부분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여기를 절골을 해서 추가로 더 완벽하게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한 환자, 이건 모식도고요. 이 발등 쪽 관절을 잘라내서 뼈를 채우고 나사를 박는 수술을 했다, 이런 거고, 실제로 이걸로는 잘 안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발등 쪽 관절을 수술을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부위는 이 부위에서 추가로 뼈를 잘라서 모양을 더 맞추고 핀을 박는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럼 이 수술을 할 때 다른 수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희가 평발이 없는 무지해반증을 수술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일단 의사 입장에서는 발등관절 유압이 안 되는 게 걱정이에요. 저희가 관절을 유압한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관절을 우리 몸에서 움직이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역행해서 의사가 굳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안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 붙는 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자가골 이식, 골반에서 뼈를 일부 떼어서 그 뼈에 넣어주는, 그러니까 관절 부위에다가 넣어서 붙이는 수술을, 그러니까 시술을 하게 되면 뼈가 좀 더 잘 붙습니다. 그래서 골반에서 자가골 이식을 하고요. 환자 입장에서 걱정인 거는, 아니 이거 관절을 굳히면 발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관절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관절이에요. 이 발등 관절은. 이게 원래 움직여서는 잘 안 되는 관절입니다. 단단하게 이게 받쳐줘야 되는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굳힌다고 해서 환자분의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걸음이 절거나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하는 걱정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의사 입장에서 뼈가 안 붙을 수 있는 거는 대부분 골반에서 자가골 이식을 하면 잘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점을 다 극복을 하는 거죠. 이제 경험상. 그러면 이런 라피두스 수술의 과정 및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3박 4일 입원해요. 그래서 전날에 입원해서 다음날 수술하는데 마취는 척추 마취를 합니다. 왜냐하면 골반에서 이걸 떼어야 되잖아요. 자가골 이식을. 그러다 보니까 발과 발목만 마취하면 마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척추 마취를 하고 1시간 30분 정도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재워드립니다. 수술 후 3주는 기부스하고 3주는 여기 보이는 것 같은 보조신발을 신어요. 이게 무지해반증 보조신발인데 앞쪽이 이렇게 뚫렸기 때문에 걸어도 그 밑에가 하중이 안 가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6주간 기부스랑 보조신발을 하는 거를 거친 다음에 6주간 재활을 하고 6주에서 3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결국엔 일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수술하기 전에 무지해반증의 이런 모양을 보였다고 하면 수술 후에는 튀어나온 부위도 없고 수술 후 1년째 환자분 증상도 없고 모양의 변화도 재발이 안 돼 이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이제 이 내고정물이 있어요. 이 발등 쪽에서도 이렇게 철판이 들어가게 되고 발가락 쪽에도 이렇게 핀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내고정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무지해반증에서 내고정물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지해반증은 그냥 뼈를 깎아내는 수술이 아니라 뼈를 잘라서 모양을 맞추고 그 모양을 맞춘 상태로 뼈가 붙어야 되는데, 모양을 맞춘 상태에서 뼈가 움직이지 않고 잘 붙도록 유지를 하려면 붙을 때까지 이거를 고정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철핀, 철판, 나사입니다. 그래서 이 발등 관절은 뼈가 붙을 때까지 철판과 나사로 유지를 하고, 이 앞에 있는 발가락 관절은 제가 철핀으로 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수술 후 3개월째에는 그 발가락 관절에 있는 철핀들만 다 모조리 뽑은 거고, 수술 후 1년째 관절이 붙은 게 확인이 된 다음에는 철판과 나사까지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수술 후 1년째 내고정물 제거를 위해서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이러한 사진을 찍은 거고요. 환자 재발도 없고 불편함도 없이 이제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굳혔지만 걷거나 쓰는 데 다른 문제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무지해반증 수술 확실히 재발은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이 잘 될 것 같은 환자를 잘 구분을 하고 그 재발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 환자처럼 라피드 수술식이나 다른 수술을 이용해서 재발이 되는 원인을 저희가 방지할 수 있다면 재발 없이 잘 수술하고 환자는 행복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무서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수술 받아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죄반증의 수술 후 재발, 이 발가락 관절이 아닌 발등 관절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평발 환자에서 재발이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죄반증에서 라피두스 수술은 이러한 수술 후 재발의 원인이 되는 발등 관절을 유압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발의 가능성을 막는 수술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라피두스 수술의 과정은 3박 4일 입원이 필요하고요. 3주 기부스, 3주 보조 신발에서 보호를 한 다음에 6주간 재활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 6주에서 3개월 사이에 일상생활에 복귀를 해요. 무죄반증, 재발이 확실히 있지만 재발을 막는 수술인 이러한 라피두스 수술을 통해서 분명히 재발을 안정적으로 막고 건강한 발걸음 회복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직접 저의 생각과 지식을 전달하고자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보김지원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